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엘입니다. 오늘은 올해 상반기에 제가 빌라를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 쉐어하우스를 만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쉐어하우스를 통해 월 100만원 정도의 추가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경매나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으실 텐데 보통 경매 투자를 하게 되면 바로 매도를 하거나 전월세를 두는 방식으로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반면에 쉐어하우스는 임대차 방식으로 가장 월세 현금 흐름을 극대화할 수 있는 모델이라서 동시에 준비 과정과 운영 과정에서 추가로 알아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쉐어하우스의 수익 구조, 초기 투자금과 세팅 방법, 사업자 등록과 세금 처리, 입주자 모집 방법, 운영 팁까지 순서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쉐어하우스의 수익 구조를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쉐어하우스라는 건 한 집에 여러 임차인들이 개인 공간을 가지는 동시에 공용 공간은 함께 사용하는 주거 방식입니다. 저의 경우 여성 전용으로 4인 쉐어하우스를 운영 중이고요. 쉐어하우스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단순합니다. 입주자들이 내는 월세와 관리비 합계가 매출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의 경우 방이 3개 있는 집에 4명의 입주자에게 월세와 관리비를 받아서 월에 총 170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일반 월세로 했으면 80에서 100만원 정도 되었을 것 같은데 쉐어하우스로 보증금은 줄이되 현금 흐름을 극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비용이 빠져나가겠죠? 만약 저처럼 집을 직접 매입했다면 대출 이자가 나갈 것이고 월세로 빌린 집에서 전대차 동의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면 집주인에게 내는 월세가 있을 것이고요. 그 외에 건물 관리비, 인터넷비 등 고정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쉐어하우스 오픈을 하기 전에 내가 매출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지, 월세나 대출, 관리비 등 고정비를 내고 나면 얼마나 수익이 남을지를 계산을 해서 들어간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얼마나 나올지를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한편 공과금은 대부분 실제 청구된 금액을 바탕으로 n분의 1 방식으로 입주자에게 청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 3명이 거주하는데 전기세, 가스비, 수도요금이 한 달에 15만 원이 나왔다면 3명이 나누어서 내는 거죠. 운영자는 공과금을 대신 먼저 납부를 하고 나중에 청구해서 실비로 받는 구조입니다. 결국 쉐어하우스는 한 명에게만 높은 보증금과 월세를 책정하는 대신 여러 명에게 적은 보증금과 월세를 책정해서 높은 월세가 부담되는 사회초년생들의 부담은 줄이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는 주거 형태입니다. 그럼 두 번째, 초기 투자금과 세팅 방법을 말씀드려볼게요. 쉐어하우스를 시작하려면 크게 2가지 투자금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보증금이나 매매 자본금. 두 번째, 가구와 가전 세팅비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경매로 집을 직접 매입했기 때문에 매매를 위한 자본금이 들어갔고 여기에 가구와 가전 세팅비가 추가로 들었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했고 경락잔금 대출로 낙찰가의 90%를 대출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투자금을 최소화할 수 있었어요. 만약 여러분이 3룸 빌라를 월세로 구해서 집주인에게 전대 동의를 받고 운영을 하신다면 보통 서울은 3룸 빌라의 보증금이 3천만 원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3천만 원 이상의 투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근데 저는 사실 월세집을 쉐어하우스로 전대해서 운영하는 건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이 많은 집은 보증금이 많이 높아지는데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것 대비해서 다른 단기 임대나 에어비앤비보다 수익이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저는 제가 추후 시세 차익을 보고 매도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집을 매입해서 쉐어하우스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월세를 두는 대신 쉐어하우스로 활용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빌라를 경매로 매입해서 쉐어하우스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현금 흐름을 꾸준히 받으면서 보유를 하다가 2년 후에 매도를 하게 되면 시세 차익과 함께 양도소득세 비과세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쉐어하우스는 기본 옵션 가구나 가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세팅비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보통 개인 공간에 대해서는 침대, 의자, 책상, 옷장, 행거, 수납장 등이 필요하고 공용 공간에 대해서는 식탁,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전자레인지, 정수기 등을 구매를 합니다. 저는 모든 옵션 가구를 준비하는데 7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된 것 같아요. 물론 새 제품을 사느냐, 중고를 활용하느냐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당근, 쿠팡, 오늘의 집 골고루 활용을 했어요. 그럼 세 번째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 게 사업자 등록은 해야 되는지,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쉐어하우스는 에어비앤비처럼 숙박업은 아니고 임대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숙박업 허가는 필요 없고 임대 사업자 등록만 하면 됩니다. 근데 주의해야 할 게 우리나라에는 임대 사업자가 2종류가 있거든요. 구청에 등록하고 의무 임대기간이 있는 등록 민간 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있고 저 같은 일반 주택 임대사업자가 있는데 쉐어하우스는 구청에 등록하지 않는 일반 주택 임대사업자입니다. 그래서 바로 홈택스에서
해서 사업자 등록만 하면 됩니다. 의무 임대기간이 있는 구청에 등록하는 임대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업종 코드를 잘 분리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한편 월세집을 전대 동의를 받아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전대업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는 기본적으로 면세사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내지 않아요. 대신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임대소득으로 잡아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 시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 이건 개인의 상황에 따라 유리한 것이 다르니 세무사님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그럼 여러분께서 이렇게 쉐어하우스를 세팅하고 오픈을 하게 되면 어떻게 입주자를 모집해야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쉐어하우스를 오픈할 때 내가 어느 지역에 오픈할지를 잘 봐야 돼요. 학교 근처에 오픈하는 경우 학생 수요가 있을 것이고 기타 서울 주요 지역인 경우 직장인 수요가 있을 텐데요. 저는 5호선 서쪽 라인에 오픈을 했고 여의도, 당산, 마곡, 김포공항 쪽으로 출퇴근하시는 직장인 분들이 주로 찾아주셨어요. 쉐어하우스 입주자를 모집할 때 제가 실제로 활용해본 채널은 4가지입니다. 당근마켓, 고방, 인스타그램 광고, 네이버 블로그. 이 중에서 가장 효과가 있었던 건 당근마켓과 고방이었어요. 당근에서 동네 커뮤니티 게시판에 혹시 쉐어하우스에서 함께 살 분이 있나요? 라고 게시글을 올렸을 때 관심 있는 분들이 댓글을 주시면 제가 따로 연락드리는 방식으로 계약을 했고요. 고방은 쉐어하우스, 고시원을 주로 홍보할 수 있는 플랫폼인데 여기에 이제 저의 쉐어하우스를 업로드를 하면 사람들이 보고 관심 있는 경우 제 연락처로 문의를 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따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께 집을 보여드리고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실제 문의의 대부분이 이 당근과 고방을 통해서 들어왔고 계약까지 이어지는 비율도 높았어요. 그럼 5번째로 계약과 운영 팁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계약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입주 희망자가 제 연락처를 통해 문의를 주시면 저는 투어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폼을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내가 언제 일정이 가능한지 제출을 해주시면 그 일정으로 투어 약속을 잡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만나서 집 투어를 진행하면서 집에 대한 설명이나 계약 조건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 후 입주자가 마음에 들어하면 임대차 계약을 작성을 하고 보증금을 받고요. 마지막으로 입주가 진행됩니다. 저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통하지 않고 모두 직거래로 진행을 했고요. 보증금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소액 보증금으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회초년생 입주자 입장에서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계약 기간은 일반적으로 최소 3개월 이상을 잡는데요. 평균적으로는 6개월 정도로 주로 계약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전입신고가 되는지 문의해주시는 임차인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일단 전입신고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임대인 분들께서는 쉐어하우스의 경우 전입신고 허용하지 않는 것이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리스크가 적다고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거는 잘 고민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의 경우에는 원래는 공용공간을 주 1회로 제가 청소를 해드리려 했는데 저도 이제 직접 가는 수고를 줄이고 임차인 분들께서 외부인 출입으로 불편하지 않도록 임차인 분들 중 한 분께 청소를 맡기고 월세를 일부 깎아드리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갈 일이 거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쉐어하우스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악성 임차인이나 월세 미납, 민원 방지에 대한 팁을 드릴게요. 제일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이에요. 임차인 간의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고 같은 건물에 다른 세대 주민들과 마찰이 생기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입주자를 받을 때 간단한 면접 과정을 거칩니다. 예를 들어서 투어 신청 시에 짧은 자기소개를 작성하게 해서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월세를 낼 여력이 되는지, 그리고 생활 패턴은 주로 어떤지, 밤늦게 들어와야 되는 분인지 등을 파악을 하고 문자나 통화를 하면서 혹시 무례한 태도가 느껴지는지, 그리고 투어 당일에 말 없이 심하게 지각을 하거나 기본 예의를 지키지 않는지 등을 보고 그런 분들이면 저는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초기에 쉐어하우스는 입주자를 선별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어요. 왜냐면 단순히 방을 채운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 함께 지낼 수 있는 사람을 선별하는 과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덕분에 저는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민원 문제는 크게 겪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쉐어하우스 오픈과 운영에 필요한 실무적인 내용을 말씀드려봤는데요. 앞으로 이제 쉐어하우스를 준비하거나 운영을 고려하시는 분들께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더 듣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